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저는 2011년식 21만 5천 킬로 뛴 중고 520 디젤을 타고 있고요. F바디라서 이제는 정말 구형 느낌이 많이 나고 그냥 좀 오래된 20만 킬로 중고 BMW를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차가 이제 진짜 오래됐어요. 제 차가 2011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고된 지 15년이 됐고 키로수는 20만 5천 킬로. 이제는 키로수보다 연식이 더 압박입니다. 이미 차가 출고가 된 지 15년이나 되었어요. 그냥 차가 별 문제 없어서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뭐 바꾸자니 특별한 동기부여도 안 돼서 타고 있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인데 뭐 여유가 지금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에는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생각보다 진짜 이제는 좀 오래됐다. 이거 계속 타야 되나? 그냥 어차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시점에 이제 차를 바꿀 시점을 좀 고민해 볼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는 합니다. 차가 15년이 됐고 2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키로수는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키로수는 뭐 30만이든 40만이든 근데 차가 15년이 됐으니까 이걸 뭐 20년 30년 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봐야 많이 타봐야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타봐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 차를 매일 운행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타고 출근하고 타고 오는데 제가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욕심이 없지 않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물건에 대한 욕심은 특히 좀 있는 편이고 전 뭐 옷이나 가방 뭐 이외에 잡동 액세서리 이런 거는 뭐 관심 전혀 없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관심이 있고 욕심이 좀 있고 욕심이라는 게 뭐 무조건 비싼 차, 호화로운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아니면 그건 참지 못하거든요. 참을 수가 없죠, 그 상황은. 지금 이 차를 내가 계속 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차를 계속 타고 있지? 왜 만족스럽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뭐라고 볼까? 그러니까 2011년식 20만 5천 킬로 뛴 15년 된 똥 BMW를 아직도 타고 있는 이유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좀 조회수가 나오려나?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우당탕탕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유를 정리했어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런 주제 이거저거 막 정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구독자분들이랑 좀 자주 소통하는 게 목적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첫 번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영원하다. 제가 예전에도 중고차 콘텐츠 고르는 영상을 늘 만들면서 여러 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차가 클래스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되면 차가 노후화는 되겠죠. 키로수가 쌓이고 연식이 쌓이고 그런데 그 차의 클래스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5년 된 차를 타고 20만 킬로인데 그 차가 뭐 경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차라면 그 차는 그냥 계속 그 경차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110km 정도를 달리면 RPM도 높고 차가 좀 아무래도 불안정하고 경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출력이나 차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체어맨 W라든지 뭐 이런 차들도 그 차대가 개발된 게 완전 구형 차대니까 그런 완전 구석기 시대 차긴 하지만 그런 체어맨 W 이런 차들도 차명이 체어맨 W 맞나? 제가 사실 공보일 때 의성에서 체어맨 W를 한번 얻어서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타보고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약간 재미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똥차인 줄 알았는데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 저는 S클래스 이런 거 타본 적이 없지만 와 그냥 완전 그냥 대형차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범 택시로 K9을 탄 적이 있는데 뭐 K9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별로 좋게 안 보지만 역시 이 차대에서 오는 그 클래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는 5시리즈 F바디 2011년식 520 디젤도 이 차가 뭐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형급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차가 경차급은 아니고 소형차급은 아니고 중형차급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의 급에서 오는 그 주행 질감은 있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 가벼운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게중심이 낮고 축간 간격이 짧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게중심이 높은 그냥 SUV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차대 간격이 길고 그냥 버스같이 직진성이 좋은 그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축이 꺾이는 트레일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대형 버스 면허도 있고 레커 면허도 있고 소형 면허도 있어요. 2종 보통 면허도 있지만 어쨌든 차가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구입한 차가
경차였다면 그거를 메인카로 오래 타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차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고 뭐 이런 거를 한 대의 차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세컨카라면 모르겠고 혹은 주로 시내만 근거리만 다닌다면 경차를 타겠지만 저도 경차를 소유를 1년 동안 했었는데 뭐 고속도로용으로 좋진 않거든요. 만약에 제 차가 그냥 소형차였다. 소형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소형차 배기량이 보통 한 1600cc 정도 급인데 저는 그 정도 짜의 출력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엑센트 디젤 오토 탔던 사람이거든요. 골프 1.6 TDI도 5세대인가? 한동안 꽤 많이 탔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컴팩트한 1.6 배기량도 좋긴 좋은데 조금 출력이 부족한 거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다니는 재미도 있고 그것도 나름 날라다니고 뭐 수동 변속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엑센트 디젤 수동을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셔가지고 당신 제가 경제력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근데 어쨌든 5 시리즈 2.0 디젤은 그냥 정말 참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뭐 530, 530i, 뭐 540, 뭐 535 디젤, 뭐 이렇게 3.0 6기통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은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제가 타는 차는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뭐 중고로 구입해서 타는 차가 E400인데 제가 골라드린 차인데 그 차가 이제 6기통 가솔린인데 뭐 그 차는 일반 모드로 다닐 때는 이 차가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차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해보면 정말 그냥 겉모양은 일반 E클래스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면 E400은 완전 그냥 약간 깡패의 심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출력이 현실에서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2.0도 출력이 꽤 좋으니까. 뭐 주행 질감이니 뭐 회전 질감이니 그런 얘기하는데 글쎄 뭐 차이는 나겠지만이 아니고 나는데 이제 4기통 2.0이 그냥 출력도 참 적당하게 이제 괜찮고 뭐 적당히 RPM 올라가면 주행 질감 여지도 없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기어비도 좋고 출력도 좋아서 RPM도 낮게 유지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이고 세금도 그렇고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차대에 비해서 엔진이 좀 컴팩트해서 일반적으로 정비 용이성이 좋고 좀 정비 공간이 많잖아요. 본네트 안에. 그래서 저는 본네트 안에 엔진이 꽉 차 있는 게 싫어요. 3.0 이런 차들은 5 시리즈급에 들어가면 엔진이 꽉 차잖아요. 정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0 4기통이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참 많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차를 산다면 520i나 뭐 이런 거 살 것 같아요. 520 디젤이나. 520은 없고 523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2.0 4기통 베이스를 관심 있지 6기통 3.0은 관심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유할 생각은 없어요. 말이 샜는데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어느 정도 차대가 되니까 고속도로 올라가면 정말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뭐 물론 7 시리즈나 차대가 더 커지면 에쿠스 같은 급이 되면 뭐 EQ900인가 그런 급이 되면 G70, G90 뭐 이런 G90 뭐 이런 급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뭐 사실 원하지 않고 3 시리즈급은 조금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시리즈급 그 정도의 중형 차대 고속도로 올라가면 너무 좋고 출력도 적당하고 경제적이고 엔진도 컴팩트해서 정비 공간 많고 어쨌든 클래스가 중형이니까 이 클래스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클래스예요. 1.6이었으면 조금 계속 아쉽네 하면서 탔을 건데 15년 됐고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었지만 클래스는 감가를 받지 않는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감가를 쳐맞는 건 그저 연식과 키로수와 가격뿐이었다. 가격에 대한 얘기 조금 뒤에 다시 할 거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음. 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막 섀도우 복싱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도 뭐 그냥 싸우기도 귀찮고 뭐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거로 누구 설득할 생각도 없고 이게 맞다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이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의 경우는 뭐 사실 유지비가 그리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입차를 갖고 막 그렇게 막 수리비가 폭탄 맞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애프터마켓 정비소를 다니면서 대다수의 문제들은 그냥 소소하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정비들은 오히려 국산차보다 거의 비싸지 않다고 느낀 정비들도 많고요. 제가 갖고 있는 2011년식 520 디젤의 경우는
뭐 별거 없었는데 생각나는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에어컨이 한번 안 나와서 확인을 하다가 가스 새는 위치를 못 찾았고 그냥 가스 보충만 했는데 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라이트가 전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구만 교환했는데 전구는 그냥 오스람 같은 데서 만드는 전구 끼면 되거든요. 뭐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2, 3만 원 했나 3, 4만 원 했나 그 정도의 비용이었어서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깜빡이가 망가진 적이 있는데 그 깜빡이는 뭔가 전자회로 문제였던 것 같아서 그쪽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뭔가 애프터마켓 정비하러 갔다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공식 센터로 들어갔고 당시에 무슨 할인 서비스 같은 게 있어서 한 7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비용이 크긴 한데 그런 건 이제 국산차에 비하면 조금 억울한데 뭐 그런 게 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비하다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공식 센터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도 있죠. 보증은 끝나도 돈 내면 되니까. 그 외에 오일들 교환한 거는 뭐 디퍼런셜 오일 정도는 별것도 아니고 오일 값도 뭐 2, 3만 원밖에 안 하고 공임이 들 게 없잖아요. 그냥 배액하고 넣으면 되는 거니까. 사륜이 아니라서 트랜스퍼 케이스나 앞쪽 디퍼런셜은 없고 이게 제가 사륜차가 또 싫어하는 게 사륜차는 트랜스퍼 케이스나 앞쪽 디프 오일 교환하려면 이 공간도 없고 좀 접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환 그냥 안 하고 타는 것도 방법인데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냥 저는 이륜차가 정비하기 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오일은 2번을 교환했던 것 같은데 좀 과잉 정비였긴 했는데 한 번은 교환해야겠지 싶어서 교환을 했고 두 번째는 그냥 2차 마지막이다 하면서 심심해서 한번 교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션 오일도 뭐 하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정비도 뭐 오일도 순정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애프터마켓 오일로 저렴한 걸로 교환하는 편이고 뭐 제원표를 보면 성상이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뭐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6단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에 들어가는 비슷한 출력대 그 비슷한 시기의 패러다임의 변속기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깐에 아주 성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오일이 많이 노후화되면 또 성상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상 차이는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생각했고 어떤 분들은 오일을 순정을 안 쓰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뭐 슬립이 나고 변속이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가 완벽하게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일개 개인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있을 문제가 생긴 건지 등등등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저는 애프터마켓 오일로 그냥 제 나름대로 비슷한 성상을 구해서 그걸로 교환을 했고 변속기 그 오일 교환할 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필터 껴있는 그 밑에 판때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한 10만원 초반대? 구입해서 오일 사다가 공임 주고 교환하면 되고 교환도 대충 하면 돼요. 뭐 다 갈 필요 없어요. 대충 한 50%만 교환돼도 별 상관없습니다. 얼마 전에 냉각수가 한번 터져서 냉각수 관련된 그 호수 같은 부품을 하나 교환했는데 부품값은 인터넷에서 한 2, 3만 원 정도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좀 이거저거 뜯어야 되는 게 많아서 공임이 좀 들긴 했지만 냉각수 터진다고 차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고쳐서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뭐 워터펌프라든지 서모스탯이라든지 이런저런 라지에이터, 상호수, 하호수 등등 뭐 제네레이터라든지 등등등등 벨트는 한번 교환했고 댐퍼 풀리는 이 차가 좀 고질병이라서 한번 교환은 해줬고 뭐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국산차를 타도 유지함에 있어서 들 수 있는 문제들이고 조금 억울하게 비싼 부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댐퍼 풀리 같은 게 좀 억울하게 비싼데 다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저렴한 가격에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막 엄청 비싸다 막 수리비가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떨 땐 이런 게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인 분들은 차를 구입해서 뭔가 정비 비용이 드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인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센터만 다니면서 그 AS 기간에 그렇게 수리를 받고 그 이후엔 그냥 아예 안 고치는 거죠 그냥.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내구성이 워낙 좋으니까 벨트나 뭐 이런 거 하나도 교환 안 하고 그냥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타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수입차는 지금 저처럼 관리하는 걸 보면 무슨 차가 냉각수가 터지냐. 당연히 터질 수 있죠. 15년 됐고 20만 킬로 떴는데
이제 와서 터진 거 보면 굉장히 내구성이 오히려 저는 좋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제네레이터나 워터펌프, 서머스택 이런 건 교환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차가 한때 뭐 불자동차니 뭐니 했는데 이 차는 그 불자동차의 리콜 대상이 아니었고, 근데 이런저런 뭐 리콜들이 있어서 종종 가서 리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탄이라고 그 동력을 뒤쪽으로 전달하는데 약간 충격을 막아주는 그런 고무 부품 같은 게 있는데, 그 연탄도 한번 이게 뭐 리콜인가 돼가지고 한번 무료로 교환받았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우편이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귀찮아서 가지도 않는데 무슨 뭐 이거 뭐야 뭐 에어백 관련된 거 리콜이 뭐 이렇게 온 게 있는데, 이 차가 지금 15년에 20만 킬로에서 지금 폐차할까 말까 고민인데 뭐 지금 리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차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귀찮아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얘기가 너무 긴데, 세금은 50% 할인받아요. 2000cc이긴 한데 연식이 오래돼서 50% 세금 할인받아서 자동차 세금 내는 건 거의 공짜인 느낌. 그냥 사실상 유지비는 그냥 엔진오일 정도인데, 엔진오일도 국산 엔진오일 저렴한 걸로 교환합니다. 뭐 지크 좋아하는데 지크 X7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주로 그 정도 쓰는데, 지크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S오일, LS, 로우항, 뭐 10W30, 10W40 뭐 이런 걸로 교환합니다. DPF 규격으로. 그래서 대충 10,000km마다 교환하고, 오일 필터나 흡기 필터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이용하니까 돈 별로 안 듭니다. 엔진오일 갈아봐야 뭐 한 10만 원 초중반. 사실 흡기 필터는 엔진오일 매 2회 교환당 1회라서 뭐 흡기 필터 빼고 교환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흡기 필터는 2번에 한 번 교환해도 되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거 한 10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주제는 제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로는 뭐 제가 많이 성공했다, 뭐 의사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핑핑핑핑 길을 많이 돌아왔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았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 떡상의 기회들이 보면 계속 몇 번 있었거든요. 계속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아주 일관되게 다 놓쳐왔고, 남들 다 돈 벌 때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말아먹고 등등, 그냥 스스로 뭐 특별히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떡상의 기회를 잡지 못해서, 뭐 개인사니까 자세히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뭐 비교적 그래도 여유 있는 집이라 뭐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씹선비 같은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이제 뭐 90년대생도 막 좋은데 아파트 살면서 막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니 어쩌니. 저는 90년대생도 아니고 지금 80년대 중반생인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꽤 많아요. 뭔가 이제 이룬 게 많고 뭔가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이게 이런 자산이 막 이런 시대에 이게 뭐 뭔가 상황이 바뀌기에는 굉장히 좀 그냥 딱 평범하게 살기 좋은, 평범보단 잘 살겠지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뭐 여튼 그래서 결론은 돈이 남아돌면 뭐 니 돈 없으니까 520D 타지, 돈 남아돌면 그런 그지 같은 차 타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 나쁘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돈이 남아돌면 또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돈 많다고 막 차를 막 바꾸고 이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막 무조건 차를 바꾸고 좋은 차를 타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뭐 관심 없는 사람은 10년씩 20년씩 타는 사람인데, 저도 뭐 그런 부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남아돌면 이걸 아직까지 탔겠냐라고 얘기하면 남아돌면 조금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게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그 다음에 새 차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 차의 중고 가격이 엔카에서 보면 한 20만 킬로 된 15년이 한 500만 원은 그냥 아직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고차를 개인으로서 사는 가격이고, 실제 이제 중고차 딜러분이 매입가는 뭐 그래봐야 뭐 300만 원이나 줄까 말까 하겠죠. 더 달라 그러면 뭐 안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차의 잔존 가치가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차의 가치가 300만 원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차를 팔고 그 300만 원 갖고 3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클래스는 영원하지만 이런 급의 차를 살 수가 없고, 내가 이 정도의 만족이 들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아반떼나 그 애매한 소나타급의 차를 타서 이 정도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고요.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차를 살려면 뭐 5 시리즈 520i나 뭐 523 디젤 뭐 이런 거 살려면 저는 하이브리드는 안 좋아하고 전기차는 관심 없는데 FSD는 전혀 관심 없고 적어도 한 7천만 원은 드는데 새 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결국은 내 300만 원짜리 중고 520D의 가치는 실제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장 가격은 뭐 당연히 근데 나에게 이 차는 7천만 원짜리 차를 안 사도 되는 정도의 비슷한 가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결국 거의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타는 거죠. 왜? 이만한 만족을 주는 게 이 가격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중고로 또 애매한 거 사면 또 이래저래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중고차를 뭐 좀 고르는 조예가 있다 한들 뭐 그게 늘 맞는 건 아니니까 확률 싸움일 뿐인 거지. 그래서 그냥 지금 그럭저럭 타고 있는 차를 그냥 타는 게 제일 이런저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고민하는 시간 안 들고 만족도는 높고 7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안 사도 되게 해주니까 그만한 가치가 나한테는 없진 않습니다. 5번째, 특별하게 말썽을 일으킨 게 없다. 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 냉각수 터지고 뭐 라이트 교환하고 뭐 에어컨 가스 보충하고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엔진 미미 마운트라고 하죠. 뭐 미션 마운트 이런 거는 교환한 적은 있는데 한번 그냥 심심해서 교환을 해봤는데 뭐 등등. 은근히 이런저런 소소한 정비를 했었죠. 하체는 건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체 건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그거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말썽을 일으킨 게 없다는 게 이 차의 큰 장점. 차가 말썽을 막 일으킨다 그러면은 사실 좀 바꿨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막 시간 쓰이고 제가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차가 말썽을 확 부리면 오히려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이제는 명분이 생겼다. 뭐 그러니까요. 6번째. 그럼 이제 차를 바꾸면 어떠냐? 그 신형차를 사면 어떠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전기차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수동차 좋아하고 제가 수동차 좋아해서 그 스파크 수동을 1년 동안 보유했던 사람이고 스파크만 타고 다녔어요. 스파크 수동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수동차 타고 싶어서 제주도 가서 르노 마스터를 빌려갖고 그걸 몰고 제주도 다녔던 사람이고 유럽 여행 가는 이유가 수동차 타기 위해서 유럽 여행 가서 항상 수동 렌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고지식한에 뭐 막 뭐 이상한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내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그 뭐 없는 걸 나한테 욕해. 그냥 난 관심이 없어요. 뭐 타는 사람도 뭐라고 안 해요. 저 FSD 좋아하는 사람도 좋게 생각하고 자율주행 좋아하는 사람,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 좋게 생각해요. 뭐 테슬람이라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타고 싶은 차는 결국 뭐더라? 5 시리즈나 3 시리즈 이제 투어링이나 320i 뭐 이런 거. 혹은 520i나 523 디젤 정도가 이제 제일 제가 현실적으로 그래도 정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차인데 문제는 이걸 신차로 산다 해서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로 사면 디스플레이가 막 있고 뭐 실내 디자인이 좋고 뭐 오디오가 새 차니까 더 좋고 그냥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장점인데 저는 그런 거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전자 장치들과 전자 안전 관련 장치들 뭐 각종 복잡한 센서 어라운드 뷰 등등등이 있겠지만 뭐 그다음에 리플레이하면서 거꾸로 주행하는 등등등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아주 없어요, 그냥. 근데 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냥 만약에 차를 바꾼다면 그냥 연식에 의해 다 그냥 노후화된 부품들을 한 번에 바꿔서 리셋한다는 의미에서 차를 바꾸는 것 뿐이지 요즘 나오는 새 차 내연기관을 샀을 때 무엇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20i, 23 디젤 디젤은 조금 더 진동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 이제 거의 실내에서 소음도 진동도 없다고 하는데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제 거 F바디는 진동이 좀 있어요. 정차 시에는 소리도 좀 있고 달리기 시작하면 되게 부드럽고 소음 거의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서 굳이 그것 때문에 뭐 7천만 원 주고 살 정도는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 제가 뭐 몇천 벌고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월급 좀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제 월급 아주 기대가 돼요. 저도 사실
월급이 워낙 적을 거라서.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월급 받고 이 나이에 이루고 있는 게 이게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FS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신차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내연기관 신차가 15년 된 내 차랑 요즘 나오는 차랑 뭐가 더 발전된지 모르겠다. 다만 뭐 서머스탯, 제너레이터, 워터펌프, 서스펜션 등등 좀 이런저런 고무 장치들 다 교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쇼바라든지 등등등등 마운트 여러 가지 다 미션 이런 게 다 어쨌든 노후화가 좀 됐으니까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시점에는 한 번에 바꾼다는 차원에서 새 차를 살지언정 단지 새 차를 내가 뭐 사겠다는 그 장점을 모르겠다는 거죠. 뭐가 발전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전기차나 FSD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8번째 요거 제가 만든 말인데 무게중심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520D 5시리즈 이런 게 무게중심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연식이 오래됐고 키로수가 많이 됐지만 그 무게중심도 영원하다. 클래스도 영원하다. 근데 무게중심도 영원하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은 차를 뭐 제가 또 언제 살진 모르겠지만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잠깐 산타페 DM을 중고로 구입해서 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난 정말 SUV는 내가 좋아하는 차가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게 산타페 DM이 유독 더 축간 간격이 길진 않은 차고 차고가 그래도 높은 차니까 급제동을 하면 이제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그 마찰력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그 토크가 걸립니다. 피칭 방향으로 토크가 걸려서 이제 피칭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뒤쪽 바퀴의 수직항력 확보가 안 되고 그 피칭 토크 때문에 그립이라는 거는 마찰 개수의 수직항력이니까 뒷바퀴의 그립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뒤가 이제 놀아요. 뒤쪽 측에 일종의 요 토크가 생기고 그래서 앞쪽으로 브레이크 두 바퀴에 의존된 그 앞 브레이크가 좌우가 똑같이 주지 않고 차를 이제 돌지 않게 제어하느라 두 개가 이제 약간 번갈아가면서 제동이 들어가고 약간 뒤뚱뒤뚱 되면서 쓰는 그 느낌이 물론 이제 일상 중에서 거의 느낄 일은 없는데 이제 급제동을 몇 번 해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평상시 운전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제가 산타페 DM 타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좋은 차인데 저는 그 차를 탈 때 막 부들부들했어요. 그냥 빨리 차를 바꾸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다. 그리고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막 좋진 않아서 이런 연비를 탈 거면 뭐하러 디젤 타지? 물론 가솔린보단 낫겠지만 근데 이제 5시리즈나 3시리즈 디젤들은 연비가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현대차 디젤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았고 무게중심이 높은 차에 관심이 없어서 오늘 얘기는 무게중심도 영원하다. 저는 세단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도 BMW 바디들이 그 요우축에 대한 무게중심도 좀 중간 쪽으로 놓는 편이잖아요. 뭐 이런 520 디젤이 완전 5대5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생각하는 브랜드잖아요. 엔진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무게중심을 잘 맞추는 차가 좋은 차고 뭐 아닌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차를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어쨌든 그래도 약간의 이런 무게중심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뭐 호감이고. 9번째 중고차로 구매한 중고차인데 이제는 어디 가서 중고차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차가 너무 오래돼서 뭐 폐차 직전인데 이게 신차였든 중고차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미 제가 탄 지도 오래됐고 제가 구입해서 탄 지도 거의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샀으니까 이제 제가 구입해서 탄 지도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이 남아 돌면 뭐 바꾸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11번째는 만약에 저한테 누가 저한테 911 탈래 그냥 중고 520D 탈래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뽀대는 911이 더 좋겠지만 저는 520D 더 좋아요.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너무 편해. 아무데나 주차해도 걱정이 안 되고 연비가 너무 좋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좋고 승차감도 좋고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거든요. 좋고 뭐 911은 멋있긴 하지만 뭐 딱딱하고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뭐 막 신경도 좀 아무래도 쓰이고 제가 그 정도의 여유가 없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뭐 정비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센터를 다녀야 되니까 뭐 좀 불편하고 등등등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고 가치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완전 내 마음이 독립해서 어떤 자유를 얻는 느낌? 뭐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누가 바꿔 가도 사실 뭐 알 바 없고 거의 그 정도니까요. 현재 문제를 12번째는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생각나는 것들로
스피커가 한쪽만 나다 말다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한쪽이 났다 말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차 뒤쪽에 앰프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튜닝을 해놔서 그 앰프 쪽 인풋 RCA를 좌우를 바꿔보고 스피커 쪽 좌우를 바꿔봐서 스피커 선이 문제인지 인풋 RCA 쪽이 문제인지 혹은 앰프가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 앰프 쪽이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앰프 떼서 이거저거 뭐 납땜이 떨어지는지 어딘지 문제를 파악해서 고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귀찮아서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쪽이 나다 말다 하는 상태로 오디오 듣고 있고요. 핸들이 이렇게 잡으면 이 핸들이 이렇게 좀 놀아요. 약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뭐 핸들 M 핸들로 바꾸면 어떻냐고 하는데 이 차에 지금 M 핸들 어울리지도 않아요. 연식이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리운전 며칠 전에 맡겼는데 기사님이 이 차 제가 엉뜨를 켜놨었거든요. 그때 핸드는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차는 참고로 블루투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문짝 손잡이가 좀 끈적거려요. 문짝 손잡이가 좀 끈적거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고무가 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트렁크가 너무 확 열려서 제가 스프링 같은 걸 교환했는데 또 요즘엔 너무 느리게 열리더라고요. 트렁크를 열면 여는데 약간 과장하면 한 20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뭔가 고무 같은 부품들이 딱딱해서 딱딱딱딱 다 부서져 있고 끊어져 있는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걸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제가 그런 걸 발견한 부품들은 별로 중요한 부품들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 연식 앞엔 장사가 없구나. 연식이 꽤 되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유나 잡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요 정도고요. 그래서 중고 520 디젤 15년 된 20만 5천 킬로짜리 차를 아직도 왜 타냐고 하면 클래스는 영원하고 무게중심도 영원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도 좋고 연비도 좋고 별로 돈도 안 들고 전기차나 FSD 관심 없는데 내연기관이 그다지 특별히 발전한 것도 아니고 새 차를 살려면 결국 이 차가 500만 원도 안 되는 차지만 7천만 원의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도 안 되는 이 차가 무려 7천만 원 차이 차의 가치를 해주고 있다. 게다가 세금 50% 할인은 덤. 너 돈 없어서 그거 타지? 라고 얘기하면 반박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